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ABC 살인사건 2부를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파란 가면으로 한번 찾아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번주에 이어서 ABC 살인사건 2부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범인의 머리털 하나조차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에르큘 푸아로와 크롬 경위를 포함한 수사팀들은 모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상황이 한 가지 추가됩니다. 바로 이제까지 범인에게 희생당했던 사람들의 지인들끼리 뭉치기 시작한 건데요. 에르큘 푸아로도 이를 옳게 여겼습니다. 연쇄살인이란 분명 알게 모르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에르큘 푸아로는 분명히 희생자의 지인들끼리 알게 모르게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들의 지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공유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에르큘 푸아로의 주도로 특별팀이 구성되게 되는데요. 이 특별팀의 멤버는 이렇습니다. 천재탐정 에르큘 푸아로, 에르큘 푸아로의 친구 아서 헤이스팅스 대위, 엘시어 부인의 조카인 메리 드로어, 엘리자베스 바너드의 언니인 메건 바너드, 엘리자베스 바너드의 남자친구인 도널드 프레이저, 카마이크 클라크 경의 동생인 프랭클린 클라크, 마지막으로 카마이크 클라크 경의 비서인 도라 그레이 양, 이렇게 7이었습니다. 이 특별팀은 각자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떠올리며 서로 생각나는 것들을 공유하는데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어떤 스타킹 노점상을 봤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에르큘 푸아로는 이 스타킹 노점상을 유력한 연쇄살인범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작전을 짜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네 번째 편지가 오게 됩니다. 9월 11일 돈캐스터를 주의하라는 편지였는데요. 9월 11일 돈캐스터에서는 대규모 경마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경마 행사에 혼란을 틈타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경마장의 혼잡한 분위기, 그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규모 공황상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결코 범인을 잡기가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한 이상 눈뜨고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경마장에는 경찰들이 물 셀 틈 없이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전혀 의외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리걸극장이라고 하는 평범한 영화관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수사팀 입장에서는 제대로 허를 찔린 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랄 것이 있다면 범인이 실수를 하나 한 듯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조지 얼스펠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원래 그 바로 옆에 로저 아마누엘 다운스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 편히 앉고 싶은 마음에 비어있던 옆자리로 한 칸 뛰어앉은 것이었습니다. 로저 아마누엘 다운스가 앉았어야 할 원래 자리가 비어있자 범인은 혼동하여서 조지 얼스펠드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당황한 것일까요? 범인은 갑자기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합니다. 범인은 곳곳에서 덜미를 잡힐 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제 범인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를 계기로 수사팀은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범인은 누구이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기대하시며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은 연쇄살인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떨어질만 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소설 내내 긴장감을 유지시킵니다. 당연히 사건 전개도 매우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영실을 향하여와는 다르게 빠르고 긴박감 넘치는 전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주 좋아할 만한 책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특징은 비단 이 소설뿐만이 아니라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바로 탐정이 자신이 예전에 해결했던 사건에 대해서 스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예전에 에르큐르 푸아로가 담당했었던 스타일스 저택의 괴 사건에 대한 스포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스타일스 저택의 괴 사건을 먼저 읽고 이 책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참고로 스타일스 저택의 괴 사건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스포에 관한 문제 때문에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중 같은 탐정이 담당하는 사건인 경우 꼭 출간된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벙어리 목격자나 커튼 같은 경우는 주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독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추리소설에서도 통용될 만한 핵심 독서 포인트인데요. 추리소설을 읽을 때는 모호하게 표현된 사람들의 주목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여자, 그 상인, 어떤 행인, 멋있는 남자 등이 그 예인데요.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예전에 나왔거나 혹은 앞으로 나올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리소설에서 모호하게 표현된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는 무심결에 지나치지 않고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 독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